불모지인 충북에 프로축구단 창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청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자재가 폭등해 청주 원도심 개발도 발목을 잡혔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철거만 남겨뒀었는데 폐허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천 명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까지 막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법 주정차 민원 때문에 지자체마다 공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정작 운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도 프로축구단 창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청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을 승인받은 건데요. 당장 내년 K리그2에서 충북 청주 연고팀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1980년대 국내 최고의 공격수였던 최순호와 2002년 월드컵 영웅 이훈재의 고향인 청주에 프로축구팀이 생깁니다. 창단을 준비해오던 충북 청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창단을 공식 승인받았습니다. K리그 24번째 구단으로 내년 K리그2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신생 프로축구단이다 보니까 선수 수급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초이스해서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년 창단을 목표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냅니다. 이번 주말 감독 선임을 시작으로 선수를 보강하고 유소년 축구 클럽 창단을 통해 프로축구단으로서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도와 청주시에서 20억 원씩 확보한 창단 자금 40억 원과 함께 후원사 모집과 광고 등을 통해 25억 상당의 자금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세일즈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적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다른 구단보다 상대적으로 모기업의 재정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당장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우수 선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리그로 올라갈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물론 광고주들의 관심을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 구단보다 열악한 여건을 갖다가 우리가 커버를 하게 하려면은 팬들의 또 지속적인 관심과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하거든요. 프로축구의 불모지에서 새롭게 창단하는 충북 청주FC가 도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반세기 정체를 벗고 고층 아파트로 변신하려던 청주 원도심 개발이 자재값 폭등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사람이 떠나 철거만 남겨뒀던 도심 한복판 개발지구가 빠르게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단층 흑벽 건물이 즐비한 청주 원도심의 한복판. 대들보만 겨우 남긴 폐가들이 잡주에 뒤덮였습니다. 창문이며 대문, 심지어 지붕까지 성한 게 없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은 쓰레기 더미에 막혔고 찢어진 천막은 여기저기서 나부낍니다.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을 도심 한복판의 점심시간인데 이곳은 인기척조차 없어 내심 혼자 이 골목을 들어서기란 점점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일대 10,000제곱미터 한 블록 전체가 마찬가지. 청주 원도심의 첫 아파트 개발을 위해 주민 2주까지 모두 마쳤는데 지난 4월 하겠다던 철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폐허만 더해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여기 비워놓은 지가 벌써. 보기 좋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기 싫지다. 시멘트와 철근 등 전년 대비 50%가 넘는 건설 자재가 폭등 탓입니다. 2020년 말 시공사 선정 당시 시행조합이 산정한 총 공사 금액은 1,600억 원. 지금은 최소 150억 원이 더 올랐는데 조합이 이 상승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공사 계약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 원가가 오르면 분양가를 올려 충당해야 하는데 낡은 건물이 즐비한 구도심 특성상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정 반경 내 아파트 시세가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억울한 것 같아요. 한 2km라든지 넓혀서 주변에 지금 동남지구라든지 방서지구라든지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 데와 샘플링 같이 해서
청주 성안길과 육거리 시장 사이 원도심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난 2월 고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이상 절차를 진행한 5개 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을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공사장 인부들의 불법 주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천 명이 차를 타고 오면서 주변 도로에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있는데 심지어 인도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외북동의 한 도로, 왕복 8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맞붙은 주변 좁은 도로에도 양쪽으로 주차된 차가 빽빽한데 모두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올 초부터 인근 반도체 공장과 LNG 발전소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평균 4천 명의 인부들이 타고 오는 차량인데 주민과 상인들은 통행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지금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가 하도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 우회전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영업장 안에서 진출입이 전혀 불가능해요. 승용차는 빠져나가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도로를 넘어 인도까지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한 승용차는 인도 위로 주행하다 바로 옆 녹지로 올라타 주차합니다. 녹지 내 불법 주차를 금지하는 현수막까지 걸었지만 이렇게 보란 듯이 주변을 둘러싸고 차를 세워놨습니다. 매일 2차례씩 반복하는 단속에도 불법 주차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전 오후 2차례씩 여기로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 많이 걸렸던 190건 정도 찍어가고 오고 하루에. 예.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아니 단속 시키고 차 될 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반도체 공장 측은 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차량 2,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게다가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추가 설립까지 논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상가나 주택가 어디나 쉽게 볼 수 있는 주정차 차량 때문에 불편한 적 있으시죠? 운전자라면 차를 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불만 소리도 절로 나올 텐데요. 이런 민원에 자치단체마다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텅텅 빈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충주의 한 주택가. 골목길 양옆을 따라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퉁이도 예외 없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 공용주차장. 텅 비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무료지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찾지 않는 겁니다. 민간 주차장이 있는 또 다른 구역은 더 심각합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주황색 실선을 따라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고 양쪽은 위험하다고. 어찌됐든 위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새로 건물들이 다들 올라서고 이랬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바로 진입하지 못한 아픔이 있는 제천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시에서 주차타워를 만들어 지난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절반은 비었고 대신 길가를 차지했습니다. 현수막을 비롯해 단속하는 걸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버젓이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라면 몰라도 일부러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지켜줘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넉넉한 공간에 주차 용지를 매입하기 어려워 층수를 높이고 진입로를 좁게 만들다 보니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건데 제천시는 오는 9월까지 무료로 개방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주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에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단속이 좀 어려웠었는데 주차 타워가 지금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주차난 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 주차장 한 곳을 짓는 데는 통상 20에서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류한우 단양군수가 어제 퇴임식을 갖고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보건의료원 착공, 군립 임대아파트 조성 등 주요 성과를 되짚으며 8년 동안 직분을 다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퇴임식에는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김문근 당선인도 참석해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 후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바꾸고 대변인을 개방형직으로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공보관이 도정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변인은 당선인의 철학을 이해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변인을 제외한 다른 조직 개편은 당장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 조직 파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심 속 콘크리트 건축물 속에서 나무로 된 건물을 마주치는 게 드문 일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자연과 인공 건축 사이에서 나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나이를 먹고 볼수록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번 문화있다 시간에서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무와 나무를 잇대 정성의 미학을 구현하는 권덕영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버려진 각종 나무 자재들이 책상 한쪽을 받치는 다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한켠에 쌓인 자투리 나무들을 본 작가는 나무의 희생을 다시 예술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못과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나무로만 조립하는 짜맞춤 방식을 썼습니다. 물풀의 나무, 자작나무 등 수십 가지 색과 견고한 물성을 지닌 나무를 톱으로 자른 뒤 평끌로 며칠 홈을 파내고 틈을 만들어 맞추는 작업엔 정성의 미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작품에 있어서는 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정말 좀 내가 만들어낸 내 새끼 같은 그런 애정까지도 생기거든요. 이런 느리지만 단단한 작업 방식의 결과물은 오히려 기계에 의한 것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면서 나사가 있으면 나사는 조금씩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유격이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나무와 나무를 짜맞춘 거는 수축 팽창이 일어나면서 서로와 서로를 더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일어나거든요. 그 속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을 담아냅니다. 사선으로 깎아 만든 나무들이 아래로, 때론 위로 향하며 만나는 작품에선 삶의 굴곡이 담겨 있고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스툴은 일부러 불편한 앉음을 의도했습니다. 현대적인 직선 형상으로 만든 소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어두운 색감의 나무를 상감 기법으로 입혔습니다. 어릴 적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며 자동차 회사 연구원으로 일했던 권 작가는 앞선 20대 미국 교환학생 시절 우연히 나무를 만져본 경험이 삶의 변곡점이 돼 6년 전 예술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토네이도 오는 지역 가서 봉사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처음에 접하게 됐었고요. 나무를 만지면서의 이런 느낌들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인상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깎을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성취감? 손끝에서 나무의 쓰임과 그 이면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권덕영 작가의 작업물은 다음 달 초까지 충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 11일 청주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SUV 사고의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SUV 운전자의 혈액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까이 높은 0.2%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SUV가 순찰차를 추돌한 뒤 인도를 덮치면서 40대 운전자를 비롯해 인도를 지나던 보행자가 숨졌고 SUV에 타고 있던 3살 난 아이와 경찰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파 작업 도중 튄 돌이 마을로 날아들어 행정처분을 받은 충주의 한 채석장을 두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발파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채석장이 제출한 토석 채취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주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산지관리법에 따라 채석장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 시도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변경 승인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벗어난 민간 매립장 용량 증설은 매립 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주면서 지역에는 영구적 환경 피해만 남길 거라며 변경 승인을 거부하라고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폐기물 처리장 민간 시행사는 산단 구역 외 폐기물까지 반입 처리하겠다며 당초 매립 용량의 3배가 넘는 71만 2천 세제곱미터로 늘리는 산단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8일까지 금강유역 환경청과 청주시 등 관계기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MBC 충북의 충북시사토론창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충청연구소 다중차별에 대한 충북지역 여성장애인 편은 비수도권 여성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 현안과 쟁점을 심층 논의해온 MBC 충북의 정통 시사 프로그램 충북 시사토론창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0분에 방영합니다. 충북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진천군 덕산읍 인구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을 보면 지난 22일 기준 덕산읍 인구는 3만 4명으로 2018년 11월 2만 명을 넘어선 이후 3년 7개월 만에 인구 1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진천군은 특히 2019년 덕산읍 승격 이후 전입 사유로 직업이 43.7%로 가장 많았다며 우량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천군은 다음 달 1일 덕산읍 습격 3주년과 인구 3만 명 돌파를 기념해 충북혁신도시에서 축하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성 생극 차곡 저수지에서 수상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청소년과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약과 패들보드, 수상 자전거 등을 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체험은 안전을 위해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의 수상구조대원 지도하에 이뤄집니다. 종목별로 하루 5회씩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청소년 수련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내년도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청주시 광복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국비 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46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3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벼 재배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미국 처리장 시설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광복 영농조합법인 미국 처리장은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해 2020년에는 광복쌀 판매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인 햇살의 봉숭아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농협 음성군 지부는 올해는 작년보다 5에서 7일 정도 개화가 늦었지만 재배 관리에 힘써 비슷한 시기 출하가 가능했다고 전하며 올해 2만 톤 이상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7,000톤을 생산해 834억 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햇살의 복숭아 생산에는 음성 지역 4개 농협과 경기 이천 지역 2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동 난계국악단이 국악 대중화를 위해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진행합니다. 영동 군립 난계국악단은 26일 증평 보강천 미루나무 숲을 시작으로 다음 달은 옥천에서 10월에는 괴산과 보은에서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첫 공연인 증평 공연에서는 용인대 태권도 시범단도 공연을 펼칩니다. 한편 영동 난계국악단은 1991년 전국 최초 군립국악 관현악단으로 창단해 국악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 검사 항목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호흡기 질환의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조기에 감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도내 협력병원에 내원한 호흡기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쏘가리 치어가 대량 방류됐습니다. 청주시는 미원면 달천과 문이면 대청호 일원에 3cm 이상의 쏘가리 치어 2만 9천여 마리를 풀어넣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쏘가리 치어는 2, 3년 뒤면 상품성을 갖출 것으로 보여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